Hello everyone.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descriptive paragraph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이미 피드백을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이메일 주소가 혹시 잘못됐거나 제가 그 LMS에 등록된 그 이메일 주소로 보냈는데 혹시 그게 잘못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있다면 다시 정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빈번히 하는 실수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앞으로 제출하시는 글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쓰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이쪽에다 먼저 맨 위에 오른쪽에 우리말로 적어주시고요. 제목은 굵고 크게 14포인트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은 한 달락만 쓰시고 글자 크기는 이제 12에서 14포인트 더블 스페이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써주셔야만 제가 이거를 보고 누구 것인지 다시 파일명을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 종이 위에 바로 써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의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제목을 아예 안 쓰시거나, 그냥 뭐, 나의 소중한 물건, 내가 좋아하는 장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제목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쓰는 분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글의 내용, 그러니까 제목은 글의 내용을 함축하고 요약해야 되고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만큼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선 굉장히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독자들이 글을 읽을지 말지는 제목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서 네, 이 글 우리가 비록 한 달락밖에 쓰지 않지만 어떤 제목을 했을 때 좀 더 내 글이 더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 내용을 좀 더 함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의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반드시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목을 대문자로 안 쓰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 관사를 빼고는 다 대문자로 적어요. 물론 전치사나 접속사, 관사가 문장 처음에 오는 경우, 문장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올 때는 당연히 대문자지만 중간에 올 때, 그죠? 이럴 때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the greatest gift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대문자. 그다음에 a car of my dream 여기서도 대문자 of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유의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실수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글은 한 단락만 써주세요. 제가 누차 얘기 들었지만 이 수업은 기초적인 아카데믹 라이팅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이라는 것은 대학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 쓰기가 이 과목의 목표이며 그 이상 쓰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고급 영작문 교실을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단락 쓰기가 목표고요. 그 이상 쓰길 원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개의 단락을 쓰는 이렇게 긴 장편의 에세이를 쓰려면 고급 영작문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글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한 단락만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베이직한 걸 다루는 작문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의 길이보다는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레슨 1에서 그러니까 유닛 1에서 얘기했었죠. 컨텐츠의 일관성, 그러니까 coherence 그리고 통일성, unity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 3,000포를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글자 크기를 12에서 14포인트 더블 스페이스로 했을 때 한 장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을 쓰는데 한 장이 넘을 정도로 길면 굉장히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길이를 조금 조정하셔서 좀 내용을 좀 줄이셔서 길게 쓰신 분들은 한 달락만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조금 쓰신 분들이 있어요. 10문장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짧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최소 10문장, 그러니까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10문장 쓰세요. 그래도 한 단락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건데 물론 한 단락이 뭐 5문장이 될 수도 있고 6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글쓰기를 연습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쓰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장의 개수는 최소 10문장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이하는 대학 글쓰기로 보기엔 내용이 좀 부실하고 무성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 10문장은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문장의 길이에 약간 신경 쓰셔서 한 단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마련해서 첨삭을 용이하게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유닛 1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백. 예. 그래야지 제가 여기다 뭐 이렇게 총평을 쓰든지 뭘 이렇게 첨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더블 스페이스를 해주셔야 돼요.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걸 교정을 할 때 쓰려고 해도 칸이 너무 좁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에 여백, 옆에 가장자리 여백, 그리고 내용은 더블 스페이스, 그리고 아래 여백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총평을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 쓸 때 리더 프렌들리, 읽는 사람, 독자가 봤을 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그런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수업의 목표는 아카데믹 라이팅 스타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다양한 글쓰기가 존재하죠. 요즘은 뭐 이메일도 많이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글쓰기도 또한 글쓰기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본 수업에서는 대학에서 글을 쓸 때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는, 그럴 때 쓰는, 영어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단락이지만, 한 단락을 여러분이 제대로 쓰는 것을 배웠을 때, 그 단락이 모여서 에세이가 되고 또 에세이의 그 여러 단락이 모여가지고 또 논문이 되듯이 일단은 한 단락을 잘 쓰면 여러분이 추후에 에세이를 쓴다든지 또 여러분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영어로 논문도 쓰실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단락을 먼저 제대로 쓰는 것을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카데믹한 라이팅을 쓸 수 있도록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기 같은 건 굉장히 좀 구어체적인 영어죠. 그래서 구어체적인 영어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절대로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장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간혹가다 이렇게 안 쓰신 분들인데 물론 이제 우리 이메일이라든지 뭐 문자는 이런 걸 엄격하게 지키지 않죠. 하지만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뭐 추천서를 쓴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포멀한 그런 글을 쓸 때는 이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장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축약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어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메일이나 뭐 문자 보내기 같은 거는 당연히 쓰죠. 그렇지만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can't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 쓰세요. cannot, didn't도 did not 이런 식으로 doesn't, does not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반드시 풀어서 쓰셔야 합니다.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어체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stuff, guy, 뭐 kind of, sort of 뭐 이런 거 우리 알죠? 구어체에서 흔히 쓰는 단어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속사 사용. 그러니까 접속사를 이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문장을 시작할 때 쓰는 경우가 많은데 and나 so, but으로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매우 구어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and나 so나 but으로 시작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좀 뭐랄까 격식이 없는 글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and 대신에 뭐 also, in addition, so 대신에 뭐 therefore, but 대신에 뭐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표현들을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좀 뽑아봤는데요. and, 여러분 and가 쓰고 싶다, and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한번 써보세요. also, in addition 또는 additionally, moreover 또는 뭐 furthermore, what is more, 뭐 더욱이 해서 besides, 게다가 likewise 마찬가지로 in like manner, similarly, 뭐 이와 유사하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셔서 좀 표현을 좀 풍성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비록 한 단락밖에 안 쓰지만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but도 마찬가지죠.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though, although, in spite of, despite 이런 다양한 접속사들을 여러분이 but 대신에 좀 바꿔 써보시고요. 요번에 글 쓴 것들도 여러분이 이런 식의 실수를 하셨다면 다 고쳐서 교정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o도 마찬가지로 as a result, consequently, subsequently, accordingly, thus, therefore, hence, then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고쳐서 마지막 최종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학기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채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organization, 구성에 대해서. 구성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일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있게 구성됐냐 그게 중요하겠죠. 내용도 참신하고 또 알찬 내용들. 그리고 그라마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punctuation, spelling, layout. 그러니까 구두점, 뭐 마침표라든지 아니면 뭐 뭐죠? 또 스펠링은 이제 오타가 간혹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 그죠? 보기가 좋진 않잖아요. 그 레이아웃, 제가 말씀드린 그 여백과 더블 스페이스, 그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style and quality of expression.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고나 할까요? 질적으로 뛰어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산점을 줄 수 있죠. 뭐 우리가 그냥 흔한 쉬운 표현으로 할 수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뭐 I ra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거를 뭐 I dashed as if somebody were chasing me.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쓰면은 더 와닿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한번 고심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차피 길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할 일. 그래서 제가요 이미 첨삭을 했고요. 그래서 스캔을 해서 학생의 이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뭐 Q&A로 질문을 주시고요. 제가 첨삭한 그 내용을 참조해서 내용을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학기 말까지 수정한 글을 잘 보관하였다가 분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게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분실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학기 말까지 가지고 계셨다. 지금 내시면 안 되고요. 학기 말에 최종본 5가지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학기 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교정에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보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포트폴리오 5개의 글을 모은 것이 60%. 제가 원래는 그 first draft하고 final draft 두 가지 해가지고 10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래서 그냥 final draft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al exam 리뷰 과제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두어 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ttendance 이거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열심히 저기 그 출석이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 여러분이 많이 틀려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워드를 하면은 이름을 여기다가 쓰시고요. 한 뭐 12포인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이제 굵게 하시면 제가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제목을 중앙에 제가 14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백을 남겨두시고요. 여기도 여백.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My fondest possession of all is, it was from my best friend. He bought it for me on my 뭐 16th birthday.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블 스페이스가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더블 스페이스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삭하기가 편해요. 밑줄 긋고 뭐 여기 이렇게 쓰고 또 뭐가 이상하면 여기 밑줄 긋고 또 못 쓰고 이걸로 2.0으로 줄 간격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블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서 여러분이 저기 다시 작성을 하셔서 파이널 드래프트를 학기 말에 다 모아서 5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강을 하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그때 만나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하면 이메일 거기 LMS 사이트에 5개를 같이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Q&A나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